2012년 비리로 체포된 구진산 부부장의 부정축제 금액은 무려 200억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5천억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주택은 베이징의 금싸라기 땅에 수십 채의 부동산을 포함해 300여 채이고 각 집마다 첩들을 두기도 했는데 숫자가 모두 수십 명이고 유명한 미인 애첩도 따로 5명을 뒀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뇌물 액수였고 사태는 인민해방군 창설 이래 최대 비리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상 최대 부패 스캔들로 꼽히는 구진산 스캔들은 구진산 부부장의 별장을 압수수색하자 보물창고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부정축제한 물건들이 트럭 4대에 가득 실려 이틀 밤에 걸쳐 운송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일반인들이 알면 안 되는 물건도 많았기 때문에 밤을 이용해 트럭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런 규모로 부정축제한 걸 보면 원래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을 것 같지만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얼마 전까지 평범한 대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 엄청난 금액을 부정축제할 수 있었을까? 이번 이야기는 중국의 흥미로운 인물 구진산과 그 돈을 이용해 시진핑을 끌어내리려고 쿠데타를 모의했던 시차이허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진산은 원래 평범한 대위로 동북부의 부대에서 일하다가 1996년 정치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구진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나중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는 시차이허우입니다. 이곳에서 시차이허우와 구진산은 상사와 부하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구진산은 시차로는 고위 관료들을 접대하는 책임자였는데 머리회전과 눈치가 빨라서 상사들이 다들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출세가도를 달리던 시차이허우에게는 집중적으로 접대 공세를 퍼부었고 시차이허우가 시차로 올 때마다 부대의 젊고 예쁜 여성 병사를 동석시켰고 이중 몇 명은 시차이허우가 맘에 들어 개인 비서로 삼았습니다. 특히 구진산이 시차이허우 결혼식 때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금괴를 선물한 일은 부대 내에서도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과 여자로 시차이허우의 환심을 산 구진산은 순조롭게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고 시차이허우가 2002년 인사와 사상, 군법을 관리하는 총정치부 주임으로 취임하자 구진산도 베이징으로 불려가 전국의 군 소유 부동산을 주무르게 되었습니다. 구진산은 2003년에는 소장, 2011년에는 중장이 되어 군부 내에서 초고속 승진을 했고 시차이허우와 구진산은 어둠의 거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진산이 근무했던 총후군부는 군수보급 후생 등 한마디로 중국군의 돈줄을 쥐고 있는 부서로 한 해 관리하는 자금만 100억 위안이 넘었습니다. 구진산은 주로 군용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상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군부에서 추정한 바로는 총액 3천억 위안 상당의 토지와 주택을 지인의 부동산 회사에 30억 위안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총액 3조 5천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차이허우에 대해 살펴보자면 장점 있는 후진타오에게 당의 수장인 총서기와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을 물려주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군사위 주석을 물려주면서 자신의 부하인 시차이허우를 군사위 부주석으로 올려놓아 시차이허우는 장점인의 명령만 따랐고 시차이허우가 군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구진산은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시차이허우를 이용해 계급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싸도 하급 간부 승격은 50만 위안, 장군이 되려면 3천만 위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군에 입대하는 사례로만 6만 위안 정도를 바쳐야 했는데 이 돈은 구진산을 통해 군부의 정점인 시차이허우에게 상납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매간매직은 진나라나 한나라 시대를 연상하게 만들었는데 능력에 따른 공평한 인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상납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뇌물을 요구하게 되므로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군의 간부도 한 달 월급이 1만 위안이 채 못 됐는데 이런 거금을 자비로 상납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평범했던 군 간부도 부정부패를 저질러야만 했습니다. 군의 수사기관이 조사한 것만 해도 시차이허우 일당에 의한 매관은 500건 이상이고 총액은 100억 위안을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시차이허우가 군사위 부주석이 된 이후
자신의 새끼 부하나 돈벌이에 혈안이 된 간부들을 등용한 탓에 유능하고 성실한 간부들은 더욱더 승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구진사는 자신을 홍색 혈통으로 둔갑시키는 신분 세탁도 합니다. 이를 위해 작가를 고용해 아버지를 혁명열사로 만드는 자서전을 쓰게 하고 고향인 푸양에 혁명열사 묘지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군 간부들이 막강한 권한을 지닌 시차이허우와 그의 곁에서 기생하고 있는 구진산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우군부 정치위원인 류이아는 달랐습니다. 류이아는 심각해진 군의 부정부패의 위기감을 느끼고 군 내부 전문가에게 비밀리에 비리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속 부하인 구진산의 도를 넘은 뇌물수수가 문제라고 생각해 사람을 시켜 구진산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류이아는 전 국가주석이었던 류샤오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류샤오치는 당시 2인자까지 올라갔지만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로 공격을 받아 실각하고 1969년 비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이었던 류이안도 학교에서나 하방당한 산시성의 농촌에서 집단적으로 규탄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류샤오치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문화혁명이 끝난 뒤인 1980년에 들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자 류이안은 허난성의 지방간부에서 부성장으로 승진했고 그 뒤 무장경찰과 군을 거쳐 2009년에는 최고위직인 상장에 오르게 됩니다. 태자당으로 불리는 고위관료 자녀 세대인 류이안은 당과 군부의 폭넓은 인맥을 살려 구진산의 비리 증거를 수집했고 2011년 말 베이징에서 열린 군사 내부 회의에서 고발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중국군의 수장인 시차이허우가 머리를 끄덕이지 않으면 군 고위 간부의 처벌은 불가능했는데 군을 장악하고 있던 시차이허우는 신복인 구진산을 보호하려고 이 고발을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발한 류이안은 위험해져 몇 번인가 암살을 당할 뻔하기도 합니다. 궁지에 몰린 류이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죽기 살기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어릴 적 중난아이에서 함께 생활했던 시진핑이었습니다. 2012년 2월 류이안은 군사위 부주석을 겸하던 시진핑을 은밀히 만나 구진산의 비리 의혹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은 시차이허우 모르게 수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에게도 구진산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도록 승낙을 받아 류이안에게 후진타오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구진산이 부정하게 벌어들인 자금을 조사하던 중에 상당 금액이 시차이허우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였는데 구진산을 적발하려면 시차이허우도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까지 군의 수장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없었고 게다가 실질적으로 시차이허우가 지배하고 있는 군부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했으니 시진핑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보시라이 사건이 터지면서 잠시 주저했던 중국 지도부가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보시라이 사건을 통해 저우융캉은 보시라이를 정법위 서기로 취임시키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시진핑의 비리를 캐내어 낙마시킬 작정이었고 경찰과 사법권을 쥔 저우융캉과 군부의 실력자 시차이허우가 시진핑 체제에 맞서 모반을 계획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구진산이 시차이허우에게 바친 재물들은 시진핑을 끌어내리는 쿠데타에 필요했던 자금줄이 됩니다. 이렇게 시차이허우와 구진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고 돈과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구진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2월 국방부는 돌연 구진산의 해임을 발표하고 구진산은 이후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한밤중 위장복 차림의 무장경찰 수십 명을 태운 녹색 군용 트럭이 장군부라고 불리던 구진산의 별장 앞에 나란히 줄지어 섰습니다. 구진산의 별장 지하실에서는 순군 마오쩌둥 흉상, 황금 세숫대야, 황금배 등이 나왔고 특히 한 병당 26만원이 넘는 마오타이주는 트럭 2대분이 나와 무장경찰 20여 명이 일일이 손으로 운반합니다. 2,000평의 부지에 정원의 가격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옥으로 상을 조경했고 집을 관리하는 인원만 60명이 넘었습니다.
이때 압수된 마오타이주는 옛날에 만들어진 군 특제술로 시진핑은 구진산의 집에서 마오타이주 1만 병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런 물자도 필요한가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예전 시차이허우에게 한 기자가 현재 군의 정신무장이 상당히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자, 그렇다 내가 스스로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정군의 많은 간부들을 교육하고 있다. 청렴한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이다. 내 최대 결점이 바로 청렴하다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차이호우는 2014년 12월에 체포되어 4개월 만에 말기 방광암으로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고 여러 장기 손상이 심각해 치료불능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되어졌지만 5년 내로 시진핑을 쫓아낼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시차이호우 죽음에 관해 역시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구진산보다 시차이호우가 역시 부패의 규모의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시차이허우의 지하별장에 있는 현금과 보석을 옮기기 위해 10대 이상의 군용 트럭이 동원됐고 10일 이상이나 걸려 겨우 재물 목록을 완성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부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데 절대 구진산이나 시차이허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진핑의 말대로 중국 공산당은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대부분 부패했는데 사법부가 공산당에 종속되어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기 쉽고 중국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국유기업이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이런 사회구조 때문이라도 중국의 부정부패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